네, 안녕하세요. 처리수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얼굴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저는 요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테두리 쳐 있는 거 있죠? 네, 그 얼굴 너무 안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로. 네, 저 요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리수학 구호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대치동 대신 처리수학.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치동으로 많이 나갑니다. 네. 근데 나간 저희 학생들 중에도 가끔, 제 수업 듣다가 겨울에 대치동 나갔다가, 거액을 날리고 그냥 바로 돌아옵니다. 이제 일주일 만에 바로 일주일 내로 돌아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네, 환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거기 주거 문제 때문에 네, 몇백만 원씩 내고 2달 계약했다가 네, 그냥 해지하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학생들이 수업을 기대하고 갔다가 네, 수학은 처리수학이 더 낫다. 네. 처리수학이 더 낫다. 네. 그래서 돌아옵니다. 네. 제가 그 옆에 간략하게 이제 네, 요즘은 예, 좀 유행을 벗어나서 네, 트렌드에 안 맞지만 거기다 경력사항 잠깐 적어놨습니다. 제가 임용고시 학원 강사 출신인데요. 네, 임용고시 학원 강사는 수학 정교사 자격증을 딴 네,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보려고 이제 우선순위 정하려고 다니는 학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인강 1세대고요. 그리고 요즘 현우진 이런 사람들 1타 강사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네, 저도 인강 1세대에 네, 탑3 안에 이제 들었었어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그래서 수능수학이 29년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수학이 29년 차라서,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나, 네, 예전에 노량진, 네, 또 대치동 초창기, 대치동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수업을 했는데, 네, 어느 지역에서나, 네, 노량진이 학원 1번가였을 때나, 또는 대치동이 막 형성될 때나, 네, 제 수업은 항상 그 지역에서 가장 최상위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재수생 수업만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재수생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네, 상위권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그 밑에는 전교 1등을 만드는 이라고 해서 느낌표를 4개나 넣어놨는데요. 이제 처리수학은 여기 이제 김정현 국어학원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이 메인인 학원들에 비하면 이제 수학 공부가 좀 덜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김정현 국어를 들어왔다가 여기 수학도 있네 믿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잘 안 하는데 이제 보통 수학 전문 학원이나 이 지역이 유명한 학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많이들 그쪽으로 가시고 또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들을 계속 다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1학년 때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저희 반에서 살아남기 비슷한 거 하는 것 같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 살아남은 학생들이 그 중에 이번 10월 기준으로 전교 1등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다 1학년 때는 그걸 기대하지 못했던 학생들이에요. 본인 자신도. 그냥 목표로 하지도 사실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교 1등이라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모의고사에 대진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10월 전국 모의고사, 이제 올해 마지막 전국 모의고사를 10월에 봤거든요. 근데 대진고등학교에 수학 100점은 3명이라고 그럽니다. 대진고등학교에 수학 만점이 3명이라고 합니다. 전국 모의고사는 이제 어렵습니다. 내신과 달라서 100분짜리 시험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전국 모의고사에 네, 100점이 대진고에 3명 나오는데 저희 반에 2명이 나왔어요. 이제 근데 그 2명이 다 대진고 내신 때문에 아주 끌탕을 앓던 학생들이에요. 저는 왜 1등급이 안 나올까요? 네. 이제 요즘은 여러분은 1등급, 5등급 체계지만 현재는 2학년은 9등급 체계지 않습니까? 이제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정말 너무 힘들게 선생님 저는 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내신 1등급이 안 나올까요? 막 그렇게 고민했던 학생들인데, 요번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 이제 100점을 맞아서, 네, 전교 1등 타이틀을 달고 그러니 이제 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보상이 좀
됐죠. 네.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의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 목표가 의대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운전고 학생도 네, 이제 만점자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저희 반에 운전고 학생이 8반에 걸쳐 있더라고요. 이제 운전고 모두 12반입니다. 2학년이 현재. 근데 8반에 걸쳐서 네, 저희 운전고 학생들이 뭐 한두 명씩 이렇게 있던데 10여 명의 운전고 학생, 이제 운전고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운전고 학생은 이제 10명이 넘는데 운전고 학생들 중에 보니까 5개 반에서 8반 중에서 5개 반에 이번에 실무 만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 만점자가 이렇게 운전도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고 전체에도 만점자가 뭐 1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저희 반에도 이제 한 명이 나왔는데 그 학생은, 본인이 너무 놀라는 것이, 네, 1학기에 수원수투, 네, 수학 내신, 운전고 내신 4등급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운전고 내신 4등급인 학생인데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서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네, 1학년 때 내신은 그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1학기에 내신이 네, 그 정도 나온 학생이었는데 이제 저랑 공부가 잘 돼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번 중간고사 때 우리 학원의 데스크 실장님들도 네, 깜짝 놀랐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시험 전날 네, 저랑 마지막 직전 대비하면서 펑펑 울고 간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이 그냥 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소리 내서 펑펑 울다가 갔어요. 네. 시험 전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부진한 거 하나를 짚었더니 울고 갔는데 이제 그 학생이 네, 자기 학교 중간고사 엄마가 시험 보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네, 성적이 나왔는데 전교일등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저희 반에 네, 이제 한 4개 학교 정도의 네, 전교 1등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반은 네, 다른 수학 학원들과 달리 허들을 높게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 다 받아요. 네. 제가 처리수학이 입학 테스트를 보긴 합니다. 네, 입학 테스트를 보긴 하는데 선행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내용에서만 기본 정석 수준의 기본 문제 유제 수준의 어느 교재나 있을 법한 문제만 가지고 네, 제가 15문항 30분짜리 네,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는데요. 근데 저희 반에 들어온 학생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전교 1등이 4명 있다는 2학년 반을 기준으로는 15개 중에서 시험 본 학생들이 평균 4개 맞고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엄청 상위권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다른 학원 입학 테스트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저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맞으면 운정이나 대진고에서 한 2등급은 나오겠다 정도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 1등급이 나올 만한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 허들을 통과해서 온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리수학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제 수포자란 말 혹시 이제 들어보실 텐데요. 영포자, 국포자, 과포자란 말 들어보셨나요? 수포자란 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과목은요.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안 해서 안 나오거나 이제 그렇지 열심히 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와요. 근데 수학은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탓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사고력을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물론 사고력을 측정을 조금씩 합니다만 이제 수학은 전적으로 사고력을 측정해요. 수학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네. 이제 그걸 측정하니까 수학머리가 어느 정도가 형성이 안 되면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평상시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제일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데 그 수업이 결정적이어야지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들으면 제가 딴 얘기하는 건 다 떠놓고 그냥 그동안 들어왔던
수학. 저는 좀 선행을 했던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교가 되니까. 이제 인강을 듣거나 이제 선행을 했던 학생들이 들어오면, 처리 수학은, 네,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적 차이가 압도적이고 굉장히 달라서 그 수업을 잘 버티고 쫓아오면 그동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한 3번쯤 들은 학생들도 3번 정도 돌았다는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저가 그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좀 경력을 이렇게 적어놓은 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가 높아서 정말 저는 뭐 서울대 의대 의학계열, 여러분 서울대랑 의학계열 합치면 10,000명인 거 아시죠? 네. 입학 정원이 10,000명입니다. 네. 이제 의학계열하고 이제 서울대 정원을 합치면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45만 명 정도 시험 보니까 대략 한 뭐 4% 조금 모자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명 중에 1명꼴이라고 보시면 중학교 때 25명 중에서 저희가 한 3배수 정도 되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한 15% 정도 안에 든 학생이면 목표를 서울대 및 의학계열로 잡고 공부하셔도 저는 별로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일산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겸양하셔서 좀처럼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공부하시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시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시던데 저는 이제 조금 동네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정도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지만 그 밑에 제가 이제 희문고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그 H고가 희문고입니다. 네. 그 희문고는 의학계열하고 서울대 전국 1등이라고 이제 지금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숫자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 데이터가 흔하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2023년도, 위에가 희문고, 밑에가 운전고입니다. 운전고를 대단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50만 인구 중에 1등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시랑 파주시를 합치면 150만 명이죠. 그 인구의 3%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서초, 송파, 강남을 다 합친 숫자에 해당하는 그런 거대한 학군인데요. 거기 1등 학교니까 그에 걸맞는 적어도 기대치가 어느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숫자는 뭐냐, 2023년도 이게 50명이고 15명이에요. 50명이 희문고 서울대 간 학생이고 이게 15명이 이제 운전고 서울대 간 학생인데 그 옆에 보시면 5자와 숫자 5하고 4가 있는데 이 5는 수시로 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일률적으로 4% 정도 되면 1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 때는 10%로 바뀌고 5등급 체계로 바뀌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운전고의 교장 선생님은 작년에도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수시 중심 학교라고 얘기하시는데 운전고 3학년 때 내신 과목이 한 과목밖에 없어요. 4일 동안 1, 2학년들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4일 동안 한 과목 시험 봅니다. 이미 2학년 때 끝나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수능에 전념하라고 이제 그렇게 커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는 자꾸만 수시 중심의 학교라 그러는데 그러면 4%만 보낸다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훨씬 더 많이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학교나 또는 이런 전국 자사고나 또는 서울의 주요 자사고들은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3등급인 학생들, 심지어 4등급인 학생들, 9등급 체계에서 4등급인 학생들도 의대 서울대 가는 학교들인데 걔네들 보고 너 우리는 수시 중심 학교라 그러면 걔네들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통제를 위해서인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려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5명은 50명 중에 5명만 수시로 갔다는 거고요. 이제 15명 중에서 4명이 수시로 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숫자를 좀 더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얘는 뭐냐면 이 시기에 213명과 31명이 이제 의학계열 합격자 숫자 비교입니다. 아까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합치면 263명이죠. 이렇게 합치면 5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대는 지역 균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균형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는 학교죠. 서울대는 이제 예전에는 정시 비율이 17%까지밖에 안 됐던 학교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 다시 줄었죠. 30%. 근데 이제 213명, 31명 의학계열이고요. 그 의학계열 안에서
네, 의대를 간 학생이고요. 그 중에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 희문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에요. 72명이 의대를 갔습니다. 의학 계열 중에서 재학생이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여기에 네, 밑에 줄을 거기에 보시면요. 거기에 제가 경력 바로 밑에 네, 10명 중 4명만 중학교 내신 상위 30%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희문고에 네, 5개년 동안 입학한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네, 희문고가 원래 학생들 뽑을 때는 중학교 내신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학생들을 면접만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올라온 다음에 걔네들 그 중학교 내신 성적을 비교해서 학교에서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PPT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41%만 중학교 내신 상위 30%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네, 10명 중에 6명은 중학교 때 내신이 상위 30%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압도적인 성적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의 성적,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래 성적이 1학년 올라오는 성적이 학생들이 입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학생들이 얼마나 상위권 학교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올라오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이 한 번, 두 번 안 나올 때마다 학생들의 의지가 꺾이거든요. 근데 그 의지를 부모님은 더 꺾어내리죠. 네, 근데 학생들이 꺾일 때 옆에서 그래도 너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안 나와도 내신이 안 나와도 네, 가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아야 이 지역처럼 그래야지 학생들이 용기를 계속 얻어서 도전을 계속하는데 여기는 자꾸만 학생들이 내신이 학생들의 의지를 꺾는 역할을 계속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매우 안타까워서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네. 네. 위에는 그의 희문고 졸업생의 재학생만 네, 숫자입니다. 17.8%는 네, 국어 1등급 비율입니다. 네, 밑에는 운전고 국어 1등급 비율입니다. 사실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운전고 1등급 비율 높죠. 원래는 4%인데 14%니까 3배, 3.5배니까 엄청 높은 겁니다. 네, 운전고니까. 그죠? 이제 제가, 네, 이 숫자는 수학 1등급 비율 숫자입니다. 희문고와 희문고 수학 1등급 비율이 수능에서 재학생 43.7%, 운전고 15.1%. 그러니까 이 3배 정도 차이 나는 이 압도적 비율이 바로 그 진학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영어 차이는 1%도 안 나요. 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요, 네, 제가, 한번 운전고 교장 선생님을 보시면 15.1%가 자랑스러워서 거기다 쓰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집에다 쓰셨습니까? 꼭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네, 들어보셨겠지만 1학년 6월 달에 전국모의고사를 처음 봅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3월부터 보지만 예전에 6월 달에 처음 전국모의고사를 보면 중학교 내용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내용 가지고 시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운전고는 수학 1등급, 전국모의고사 수학 1등급 비율이 1학년 때는 50%를 넘어가요. 3분의 1 토막 나요. 그럼 운전고의 잘못이겠습니까? 네, 뭐 단대부고가 예전에 강남에서 1등 할 때 단대부고 선생님들이 뛰어나서겠습니까? 네, 거기 바로 학원가에 붙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역 역량이라 생각하는데 이 15.1%는 현재 일산에 네, 주도하는 일산에 중심되는 학원들의 네, 퀄리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에 부모님들이 신뢰하고 주로 보내고 주로 대진고반, 운전고반을 만들어서 하는 그 많은 학원들이 실제로는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학생들이 수학에 이런 엄청난 네, 하향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네, 여기 김정현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김정현 국어는 그 비율을 거의 유지해가요. 네. 그리고 국어는 그렇게 1학년 때 안 높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 그렇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서 네, 그렇게 안 높은데 수학만 3분의 1 토막 이하가 납니다. 계속 그 학원들이 계속 존재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강남 같아서 벌써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 학원이 계속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처리수학을 보내시라고 얘기하려고 네, 좀 네. 처리수학은 적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요. 할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큰 문제는요.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고등학교 수학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고난도 문제. 저희가 킬로 문항이란 말을
좀 순화해서 고난도 문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킬러 문항이란 게 있습니다. 그 킬러 문항을 맞에 5.5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문항이면 15.5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개를 다 틀리거나 심지어 네 개를 틀리면 80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개를 틀리면 90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그거를 제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저는 고난도 문제 빠르게 푸는 속해법에 있어서는 처리 수학이 독보적이고 저는 일산에서뿐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듣던 많은 저희 학생들은 인강을 와서 듣다가 안 듣습니다. 고3 학생들도. 저희 수업 들어오고 나면 그러면 인강 수업보다 킬러 문항 수업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저희는 킬러 문항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 이상.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상위권 문제를 100문제를 풀어도 킬러 문항 한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수학은 계단 타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액체가 기체되듯이 점프합니다. 점프의 경로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가겠죠. 근데 이제 점프하기 때문에 경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경력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저도 예전에 저희 학생들을 많이 망친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수학 화이팅입니다. 제가 시간표, 하나 틀려서 안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제가 시간표가 하나 틀렸어요. 저는 12월 달 시간표나 1, 2월 시간표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 거기 메뉴에 보시면, 토요일 날 9시에서 12시인데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토요일 날 7시에서 10시입니다. 밤 7시에서 10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3들이 빠진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고 나머지 학년들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강 12월 3일 날 하는데요.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을 옮기라 그러면 잘 안 옮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개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하세요. 학생이 만약에 상위권 진학에 대한 의지가 좀 있는 학생 같으면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인데 내일 저녁 7시에 공개 강의 잠깐 와서 수업을 한 번만 들어봐라. 처리 수학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던데 뻥인지 아닌지 가서 네가 좀 듣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러면 학생이 와서 들어보고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러니까 공통수학 1학년 1학기 1단원 수업할 건데요. 그 첫 단원 수업할 건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학생은 당연히 비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봤던 학생,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학생일수록 훨씬 비교가 더 잘 되고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날 7시에 제가 공개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28일 날 한 번 더 있습니다. 28일 날 금요일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뭔가를 결정하셨을 때라서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내일 공개 강의에 주력해서 공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 강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12월 달 강의가 좀 특별해서요. 12월 달에 제가 대수 미적분 선행준비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 학원에서 제가 계속 학생들한테 매년 들어요. 1학년 때는 1학년에 집중한다. 그러면 안 되죠. 1학년 수학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이런 거예요. 1학년 수학은 중1 수학, 수어는 중2 수학, 수투는 중3 수학 이런 정도 난이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의 아무리 고난도 킬러 문항도 수원 수투의 킬러 문항에 비교하면 비할 바 없이 쉽고요. 수원의 킬러 문항도 수투의 킬러 문항에 비하면 비할 바 없이 쉽고 개수도 엄청 작습니다. 우리 목표는 수투 미적분, 지금 미적분 1, 미적분 2를 잘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미적분 2는 내신만 남아있지만 어쨌든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전고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때 대수랑 미적분 1을 동시에 학교에서 내신을 끝내버리는데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끝나요. 수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내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2학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때 어쨌든 내신이 끝나요. 수원수투 끝나잖아요. 대수미적분 끝나잖아요. 근데 그러고 선회 언제 하시겠어요? 다음 겨울에 하시겠어요? 여름에 하시겠어요? 여름은 너무 짧아서 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에 대수미적분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모르시거나 거짓말입니다. 대수미적분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대수미적분 1을 이번에 안 하시면 최상위권 대학은 스카이 이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얘기 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는데 제가 공통수학도 잘 기억이 안 난다요. 학생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에서 대수랑 미적분 1 선행에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이 12월 강의 4주 딱 듣고 나면 1월 달에 대수 미적분 수업 선행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쫓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3학년 중에 저용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만 보면 전국 그 저용고등학교 탑3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저희 교회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젊은 목사님, 네, 아들이라서 그 학생 태어나서 바구니에 달려왔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걔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돼서 저용고등학교에서 학생이에요. 네, 그래도 지금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도 2강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잘 기억 안 나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빌드업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원을 위해서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원을 들으시면 그 1학년 수학의 진짜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1학년 수학 중에서 대수 미적분 원에 사용되는 부분이 진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네, 더욱더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 네, 공통 수학, 대수, 미적분 원 원래 3개 다 하시는 겁니다. 네.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선배들 다 했고요. 양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다 하고도 남았습니다. 진도 2월 말까지 깔끔하게 한번 전부 다 완벽하게 끝내드립니다. 그리고 선행은, 네, 처리수학은 선행을 했는데 선행 안 한 거와 비슷해요. 이런 말은 자존심이 허용을 해서 그런 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리수학과 선행을 하고 나시면, 네, 그대로 다음 네, 방학 때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방법도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선행은 방학 때만 하고요. 네, 개학을 딱 하는 순간 선행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서 1학기 한 반만 딱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화를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1학년, 2학년 중에 요 심화반에 1학년 예비고일 때 심화반 했던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정립반 하고도 다 그 정도 결과가 다 나왔어요. 정립반은 공부를 했는데, 네,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배운 학생들은 그 학생의 수준에 관계없이 다 받아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90점을 못 넘는 학생은 90점 아래로 내놓은 학생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중학교 수학은 쉽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수학을 90점 안 나오는 학생들은 좀 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봅니다. 테스트는 보고 네, 학생들을 뽑지만 네, 정말 웬만한 학생들은 90% 정도는 다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를 네, 보는 거는 일단 공개 강의 들어오시면 좀 좋겠고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저랑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학생들을 아주 내밀하게 관리합니다. 제가 거기에 앞에도 적어놨지만 저는 채점, 연습장 관리, 필기 이런 거 전부 다 조교를 안 쓰고 제가 100%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웬만한 과외 선생님들 그 과외 붙이신 것보다 네, 훨씬 더 학생들을 깊이 있게 네, 파악하고 그리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그 학생들이 좀 가능성을 크게 보고 그리고 네, 가르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